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카푸어님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은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 저랑 연관이 되지 않은 질문이지만 요즘에 격일제 시내버스 근무를 하는 관계로 건강관리 까딱 잘못하면 버려다 놓은 돈 병원비로 몽땅 걷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휴무자들 불러다가 시 자체에서 보건교육을 들었는데 호스피스 병동 환자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보고 나면 구라앉히고 울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으로 인한 병사인 경우가 많았고요. 암 환자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꼴딱 새서 격일 근무 타는 버스 기사의 경우에는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흡연까지 하다 보니 폐암 발병도 높다고 합니다. 다큐에 나온 암 환자의 특징이 대부분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젊은 부모들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이기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직업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암에 자주 걸린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이게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나라가 암 발병이 높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폐암, 그리고 간암, 위암, 대장암 이렇게 있죠. 특히 남자들은 폐암, 간암이 있고 여자분들은 보통 유방암, 자궁암이 있고 갑상선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완치율이 제일 높은 걸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갑상선암 해가지고 면제 받으신 분 있거든요. 예. 갑상선 그래도 조기 발견하면 그래도 완치율이 꽤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더라도 이게 생존율을 또 장담할 수 없는 암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 첫 번째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대근무. 바로 이겁니다. 생산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대근무는 2급 발암물질이라는 말 들어봤죠? UN 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게 교대근무예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게 교대근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파일을 차지하는 게 직장인 파일을 차지하는 게 바로 생산직입니다. 제조업. 네, 제조업이에요. 근데 저도 교대근무 해봤지만 저 교대근무를 꽤 오래 했거든요. 밤새는 일만 한 6, 7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냥 밤새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어떤 식으로도 건강에 안 좋아요. 특히 일하면서 밤새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같은 밤을 새더라도 뭔가 게임하면서 밤새는 거하고 일하면서 밤새는 건 좀 달라요. 체감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많은 이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자요.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면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면 장애를. 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건 괜찮은데 밤에 일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자는 건 정말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네. 수면 장애 겪으신 분도 많고 저도 잠을 좀 못 잤어요. 이게 뭐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걸 만성으로 하잖아. 그럼 10년, 20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거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걸릴 확률이 높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대장암이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경우에免疫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누적이 되고 치력이 이제 그러면免疫力이 약해지고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 이게 생겨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교대 근무. 이거 뭐 반박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흡연과 음주. 우리나라만큼 술, 담배 좋아하는 민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시작하고 중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술 마셨던 거 자랑스럽게 사진 올리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술에 관대하냐 하면 여러분들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오락 프로그램 보면 왜 연예인들 나오면 게스트 나와가지고 항상 묻는 게 주사가 어떻게 되냐, 술 버릇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 난 솔직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술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 술 자주 먹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술파 버리는 게 너무나 뭔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돼요. 예, 당연한 것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인식이 돼. 뭐 소맥이나 이런 거 있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왜 술방이나 뭐 술 먹방 같은 게 자주 보이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을 자주 의존하고 많이 먹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민족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흡연 음주하면 어떻게 돼요? 흡연은 폐암, 음주는 간암 또는 간경화. 예.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제 술 많이 드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간경화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주변에 저희 친구분들이나 제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아버지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음주로 인한 간암이에요. 간경화. 예. 특히 여자분들도 담배 굉장히 많이 피워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뭐 10대들이 담배 핀다는 거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담배 끊기 힘들잖아.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폐암, 간암 높아진다는 건 다 아는 거고 모르는 건 아닌 거죠. 예.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취향.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암 걸리는 확률이 높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3번. 자극적인 음식. 근데 이 자극적인 음식이 다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이 배달 음식이에요. 네. 배달 음식. 분명히 난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암 발병률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배달 음식 먹으면서 건강수치를 일일이 잰다거나 당수치를 일일이 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배달 음식은 일단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자극적인 맛을 내야 왜냐하면 자극적인 맛을 내잖아. 그 중독돼 가지고 사람이 그걸 또 찾게 돼 있거든. 그 맛이 계속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서울 같은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혼자 사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왜 시켜 먹냐? 집에서 음식 해 먹기 귀찮으니까. 근데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밋밋하면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 먹겠습니까? 맛이 싱겁고 간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시켜 먹겠어요? 절대 안 시켜 먹어요. 난 배달 음식 중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극적이어야 또 시켜 먹거든요. 자극적이어야 다음에도 또 시켜 먹거든.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어. 요즘에 그 단짠이라고 하죠. 달고 짠 거. 예. 자극적인 음식 기본이 있다. 달고 짠 거. 예. 매콤한 거. 예, 많이 들어가야 되죠. 요즘 배달 음식 굉장히 맛있게 먹잖아요. 배달 음식으로 아예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배달 음식 자체로 끼니 해결하는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 암 발병률이 나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식습관이 많이 변했거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일부러 모르겠지만 20, 30대분은 식습관이 많이 변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밤 30세끼리 밥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예 밥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예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집에 아예 밥을 아예 안 짓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가야 밥을 먹지. 누가 차려줘야 밥을 먹지. 자기가 안 차려 먹으면 절대 안 차려 먹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데 자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집에 가면 쌀이 없어요. 밥 지은 흔적이 없어. 반찬 만든 흔적이 없어. 다 배달 음식, 다 인스턴트. 근데 그 음식이 대부분은 자극적이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달 음식이?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면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싱거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맛이 끌리지가 않아.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시켜먹고 맛없다 생각하고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극적 음식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이제 밥이나 어떤 채식이나 이런 걸 이제 거르고, 옛날 이제 뭐 치킨이나 이제 피자나 아니면 뭐 떡볶이 같은 거 매일 시켜 먹으면 나 분명히 이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달 음식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배달을 사람들 많이 시켜 먹죠. 한 5년만 지나봐요. 5년만 지나. 그럼 배달 음식에 대한 어떤 병폐가 서서 일어날 겁니다. 배달 음식으로만 이제 끼니를 해결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 거예요. 이성현님 반갑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이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빨리빨리 먹는 순간. 네. 보통 위암이나 대장암은 이 4번 때문에 걸립니다. 한국인들이 보면 밥을 굉장히 빨리 먹잖아. 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특히 남자분들 군대에 있으면 밥 빨리 먹죠. 군대 가날 때. 네. 뭐 훈련 같은 거 나갈 때. 네. 보통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밥 몇 분 안에 먹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이나 15분 안에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항상 속이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명치가 항상 막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밥을 한 20분 동안 먹으면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밥 왜 이렇게 늦게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상하다고 못 느껴. 제가 생산직 같은 일 하잖아요. 특히 생산직이 이거 걸릴 확률이 난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걸릴 확률이. 자, 왜 그런가 하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이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빨리 먹냐 하면 그 쉬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생산직 근로자가 평소에 그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점심시간 때 좀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빼먹으려 하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생산직 쉬는 시간이 한 40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 공장에 점심시간이 40분이었어. 좀 짧죠. 공장에 식당까지 가는 시간 2, 3분, 줄 서는 시간 한 4, 5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40분에서 한 6, 7분이 지나가 있어요. 밥을 천천히 먹으면 내가 다시 공장통까지 와가지고 쉬는 시간이 한 10분 내외밖에 안 돼. 특히나 화장실에 배 아파가지고 뭐 변이나 보잖아. 그럼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0분 안에 밥을 먹어. 예, 10분 안에. 5분 안에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아요. 그냥 뭐 한 두 번 씹고 그냥 바로 삼켜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왔어. 나도 그렇게 먹었잖아. 그러면 점심 일하잖아. 그러면 명치가 막혀 있다니까. 뭔가 꽉 막혀 있다는 느낌. 말하기 힘들다는, 숨쉬기 힘들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게 받아요. 그러다가 일 빡세게 하면 1시간 되면 좀 소화가 돼 있어. 예. 아마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근데 이 빨리 먹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암과 대장암의 발육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 우리 내장은 굉장히 강하지가 않잖아요. 예? 내장은 굉장히 강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이건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특히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그 중에서도 화학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이 암 발병률이 높아요. 네. 왠지 아세요? 화학 공장이 아무래도 유해화학을 다루다 보니까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철강 공장 같은 데도 이런 발병률이 높을 거야.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보통 철이라는 게 주물이하고 철을 이제 쇠를 녹이거든요. 녹이면서 나면서 철가루들이 수변에 확 뿌려지거든. 그러면 이걸 코나 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요. 내가 막으려고 해서 들어와. 그러면 코를 풀면 시커먼 게 나와요. 예. 공장 일하면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싫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최강군이 일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미세한 그 철입자 같은 가루가 사방에 흩날린단 말이야. 그게 코나 입이나 눈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들어온단 말이죠. 마스크를 끼고 일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와요. 구멍이랑 구멍은 다 들어와. 예.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일하면서 담배까지 피워버려요. 예. 담배까지 피워버려. 그러면 안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죠. 예. 그리고 하나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학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탈모가 굉장히 빨리 와요. 머리 빠진 사람들이 많아. 서른 넘어가면 진짜로. 이게 나간 탈모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이게 아마 좀 면역력이나 유전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학 공장 일하시는 분들 결혼하잖아요. 대부분 딸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계시지 모르겠는데 화학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대부분 딸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울산이에요. 울산. 혹시나 화학공단에서 일하시는 분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남녀 숫자가 달라요. 진짜로. 이게 내가 보니까 화학공장 염색체까지 아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암 발병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뭐 100% 맞다. 그렇게는 저도 얘기 못합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추측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뭐 술, 담배를 낙으로 사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마. 아니면 교대 근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교대 근무 하지 마. 배달 음식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배달 음식 먹지 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조절은 해야죠. 특히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잠 잘 주무셔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그리고 흡연 음주는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 걸 권할게요. 네. 음주도 저는 솔직히 혼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은 좀 횟수를 줄여가면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도 천천히 먹고, 예. 야채도 많이 곁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암 발병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검진은 꼭 받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검진 받아야 돼, 검진. 검진 받아가지고 암 같은 거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네,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 검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